반갑습니다. 인공지능 8번째 시간입니다. 밑에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신경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경망 중에 이제 퍼셉트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원리 설명드리고 학습 알고리즘 설명드리고 그놈을 이제 클래스로 구현을 했었죠. 그때는 바이너리 퍼셉트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출력 노드가 하나인 거죠. 출력 노드가 하나고 출력 노드의 아웃풋 값이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 그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값이 하나 나오는 문제였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1에 가까운지 0에 가까운지 또는 1에 가까운지 마이너스 1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두 개의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스를 구분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틱택토 문제입니다. 틱택토는 3x3 보드니까 0번부터 8번 또는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퍼셉트론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요즘은 퍼셉트론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인 퍼셉트론의 원리를 조금씩 이해해 간다는 의미에서는 멀티클래스, 멀티레이블, 멀티클래스 퍼셉트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그 만듦에 따른 웨이트를 학습하는 여러 방법들, 그리고 멀티클래스 문제를 어떻게 바이너리 클래스 문제로부터 확장해서 만드는가,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개발자 마인드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일단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고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왜 안 나올까 찾아보는, 저는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만들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내가 이론을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뭘 오해하고 있는지 그 뒤에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많이 저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티클래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가 이제 3개의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입력 벡터가 3000 벡터이고 출력 노드가 0번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1번, 2번이라고 치면 3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번 노드 출력 노드를 향한 이게 하나의 퍼셉트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3개의 바이너리 클래스의 출력 결과가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결과가 바이너리일 수도 있고요. 0 또는 1 아니면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일 수도 있죠. 하여튼 멀티클래스 문제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도 오늘 드릴 거고요.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멀티클래스 클래시파이어, 꼭 이건 이제 퍼셉트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해당하는 그 문제를 바이너리 클래스 문제로 만들어서 버리는 방법도 있죠. 예. 멀티클래스를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진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확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이제 3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치죠. 당연히 이제 멀티클래스인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one versus all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이게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3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0번 클래스와 다른 놈을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음은 1번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 모두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또는
2번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 3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클래스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0 또는 기타, 1 또는 기타, 2 또는 기타. 이게 이제 1 vs all입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1 vs rest 또는 1 vs 1 하나씩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0번, 1번, 2번이면 0번과 1번만을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요. 또 0번과 2번만을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요. 또 1번과 0번 했었죠.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실제 이제 3개 클래스일 때는 1 vs all과 1 vs 1과의 개수의 차이는 없는데 실제 1 vs 1은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훨씬 개수는 많아집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저는 일단 1 vs all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구현한 셈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코드가 좀 길어져서 제가 영상에서 코드를 공유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주소를 넘겨 드릴 텐데 제 GitHub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두고 그 페이지의 주소를 영상 하단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뭐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쭉 그냥 코드 전체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퍼셉트론 멀티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numpy 어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numpy의 여러 함수들, 기능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numpy의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뭐 우리말로 적으면 브로드캐스팅이 될 거고요. 실제 numpy의 장점 중에 하나가 브로드캐스팅 기능이라고 해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브로드캐스팅. 근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걸 설명드리려면 numpy의 shape이나 dimension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인공지능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나중에 혹시나 numpy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혹시 보시는 동안에 numpy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시면 그때그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init 함수가 있고요. predict 함수가 있고 predict는 이제 forward 연산이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다 테스트한 테스트 함수 또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테스트 함수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np-zeros, 뭐 zip 또는 뭐 argmax 뭐 이렇게 좀 쓰이는데 기본적인 학습 방법은 그 binary perceptron의 그대로 확장입니다. 근데 그대로 확장하면 조금의 단점이 있는 게 지금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맥스가 뭐냐 하면 실제로 싱글레어 퍼셉트론은 출력층의 값이 무조건 0에서 1 사이 값이죠. 노드가 하나밖에 없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라면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값이죠. 그런데 멀티 클래스 퍼셉트론이 되어버리면 출력 노드의 모든 값의 합이 동일하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고 해도 얘가 0에서 1 사이 값, 얘가 0에서 1 사이 값, 얘가 0에서 1 사이 값이면 출력 노드의 모든 값들의 합이 최대 0에서 3까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보통 이 출력 노드의 값을 다 더해서 합이 0에서 1 사이 값이 되게, 즉 각 출력 노드의 값이 확률값처럼 다룰 수 있게, 즉 모든 출력 노드 값이 더해서 1이 되니까 확률값은 아니지만
확률값처럼 다룰 수 있게 바꾸어서 출력값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펑션이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라는 펑션은 출력값들을 다 확률값처럼 만들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쓰고 있지 않은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퍼셉트론으로 틱톡 게임을 완성할 게 아니고 대신 멀티레어 퍼셉트론 또는 강화학습 등으로 확장해 나갈 거라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 시간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많이들 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소프트맥스 펑션은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딕트 함수는 싱글렛 퍼셉트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np 다트나 요 np 익스포넨셜 함수 등등이 다 브로드캐스팅 기능이어서 스칼렛 값을 처리하듯 벡터 값을 처리하든 코드 모양상은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지금 write weight나 read weight 실제로 학습한 결과의 weight 파일을 저장하고 또 불러드릴 수 있어야겠죠.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쓰지 않는데 다음 준비된 영상에서는 틱택토를 계속 학습을 시켜가면서 틱택토가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려면 한번 학습하고 또 데이터를 또 보충해서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해서 read weights, write weights라는 함수를 향후에 다음 영상에서 쓸 겁니다. 하여튼 이 소스는 제 GitHub 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요 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문장으로 임포트를 하고 넘파일은 그대로 쓸 거고요. 지금 쓰는 데이터는 이제까지 썼던 그 논리회로 뭐 그대로 확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이렇게 XOR 게이트가 있었는데 새로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것보다 요 각각을 요걸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뭐 이렇게 생각하는 4개의 클래스를 가진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하고 그놈을 한번 학습하는 예제를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실제 00, 01, 10, 11이죠. 마지막에 있는 1이라는 값은 더미 노드 값입니다. 더미 노드에 대한 것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00이 들어오면 제일 하위 노드가 1이라고 불이 켜지고 01이 들어오면 여기가 불이 켜지고 10이 들어오면 여기가 11이 들어오면 여기가 뭐 일종의 디코더인 셈입니다. 그래서 0, 1, 2, 3을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력 노드가 결과적으로는 3개, 더미 노드 포함해서 출력 노드가 4개짜리인 멀티 클래스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리스트 오버 리스트지만 넘파이에서 쓰려면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데이터, 이놈이 타겟이 되고요. 테스트라는 함수에서는 앞에서 만들었던 퍼셉트 멀티 클래스가 파라미터가 2개입니다. 입력 노드의 개수, 출력 노드 개수. 이때는 더미 노드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입력 노드만 개수를 카운트하기로 코딩을 했습니다. 실제로 파라미터가 러닝 레이트가 있는데 디폴트로 0.1을 줬기 때문에 0.1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데이터를 통해서 10,000번을 트레인시킬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학습한 그 데이터로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서 학습이 잘 됐는지 일단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데이터 00이라고 했고 01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실수값 데이터로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놈도 학습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밑에 코드가 되어 있는데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지금 1000번마다 이터레이션이 돌아갈 때마다 에러 값을 출력하게 했는데 1000번이 돌아가기 전에 학습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학습한 4개 중에서는 4개를 다 맞춥니다. 근데 학습하지 않은 것은 4개 중에 3개밖에 맞추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 밑에는 조금 다른 데이터, 조금 더 노이즈가 낀 데이터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input data 2라고 하고요. input target 2. 실제로 엄밀하게 요 게이트
입력과는 좀 다르게 조금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8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할 겁니다. 8개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numpy append라고 있죠. 리스트에서는 그냥 append 하면 되는데 numpy에서는 덧셈을 해주면 엘리먼트끼리 더해져서 하여튼 numpy appe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8개까지를 학습을 다시 한번 하고 나면 8개 중에 8개를 다 학습하고요. 근데 여전히 4개 중에 3개는 학습을 못했네요.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웨이트를 세이브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많이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이 조금 걸려서 20만 번을 학습을 했는데 학습에 사용된 8개의 데이터 다 맞추고요.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4개의 데이터도 다 학습을 완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간단한 문제에 대한 테스트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퍼셉트론이나 신경망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 GitHub에 올려둘 이 코드를 한번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numpy 의 함수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 멀티클래스 퍼셉트론을 그대로 활용해서 살짝 만들어 본 틱택토가 있습니다. 틱택토를 아직 학습이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학습을 한 걸 만들어 보면 지금 제가 이겨버렸네요. 지금 전혀 못 두네요. 그죠? 전혀 못 두고 있습니다. 비기기도 하는군요. 맞기도 하는군요. 제가 지기도 하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틱택토의 게임 엔진을 멀티 클래스 프로젝트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학습하려면 그런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만들고 파일에 쓰고 그걸 어떻게 읽고 보통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게임에서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이 왜 불편한가 어려운가 힘든가를 이야기 드리고 향후엔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퍼셉트론을 이용한 틱택토 엔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